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출 상담이 필요하면은 어디서 정보를 찾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뭐 금융사 본사로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대출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제 자기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할 거예요. 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글들이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 광고 글을 올려놓은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출 상담사인가? 금융사 직원인가? 뭐 대출 중개업자인가? 사채업자인가? 뭐지?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할 수가 없고 애매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대출 글이든지 그 글 안에든 제일 위든 중간이든 밑이든 뭐 어딘가에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무슨 땡땡땡땡 대부중개, 대부중개 사업자 번호, 뭐 허가 번호, 뭐 그리고 뭐 주소,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 광고를 하려면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사업자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현 법제도 안에서는. 자, 이게 문제가, 자, 실제 금융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식 상담사들이 온라인에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대출 글들은 대부 중개업이나 대부업 사업자를 낸 개인 사업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금융사에 소속된 금융사 상담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 중개업자들이 그냥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라인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대부 중개업 사업자를 냈어요. 대부 중개업 사업자 없이 했더니 뭐 경쟁업체인지 뭔지 몰라도 신고하고 난립니다. 번호도 잘려보고요. 벌금도 내보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 대부업 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 사업자를 내고 나니까 또 뭐가 문제냐? 이 상담하는 고객들이 싫어해요. 이 이름 봐봐요. 이름이 대부업이에요. 대부중개업. 대부 이게 들어가니까 정말 사채 같고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러니 일반 사람들은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인터넷을 뒤져보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들은 대부 중개업자, 대부분이 아니죠. 대부분 거의 다 대부 중개업자들이 낸 광고들이고요. 그리고 그 대부 중개업자들은 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자기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많다거나 뭐 이런 어떤 실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실적 때문에 이제 올바른 대출 상담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사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잘못된 중개업자를 만나서 대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참 제대로 된 대출 정보를 찾는다는 자체가 좀 복불복입니다. 이거는 뭐를 보고 찾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일단은 뭐 우리도 다 성인이고 뭐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 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진실되게 적었는 건지, 정말 광고만 하려고 뭐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끌어다가 좋은 소리만 적어 놓은 건지 자세히 보시면은 다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모든 대출 광고를 중개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대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개업체들이에요. 결국은 대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면 갑이 된 중개업자들이 고객을 유치할 방법이 없는 이런 금융사 소속의 대출 모집인들에게 딜을 던집니다. 내가 고객들을 많이 소개해 줄 테니 너는 너의 수당 중에서 90%, 95%를 나에게 넘겨라. 이게 거래가 성립될까 의아하시겠지만 이 대출 영업 시장에서는 진짜 한 달 내도록 손가락 빨고 빵 영원 벌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속 답답한 사람들, 진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의 수당의 90%, 95%를 뺏어가는 거죠. 중개업자들이. 뺏어가고는 이 중개업자의 서류를 담당했던 모집인들은 자기 수당의 뭐 그만큼을 다 주고 한 달에 손에 쥐고 가는 게 100만 원, 150만 원, 많아야 20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돈 벌겠다고 중개업자에게 영혼을 판 거죠. 개노릇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뭐 대출 상담사를 해봐야지 대출 영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영업에 신이 아닌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경력 없이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와서 뭔가를 이뤄보겠다 열정만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성공을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빵원 벌어가는 대출 영업사원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 중개업자들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개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 이거 진짜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구나 하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를 금융사 수장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묵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서류상 완벽하고 법적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피해갈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되면 나머지 상담사들이나 중개업체 꼬리 자르기 하면 끝나고 결국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실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자기네들 돈벌이를 위해서 밑에 자기네들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그리고 이 중개업자가 불법을 하든 지랄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한테 서류 접수할 때 정상적인 루트인 것처럼 합법적으로 포장돼서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날이 한번 올 텐데 그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